네. 자, 이번 이제 네 번째 시간에는 어디부터 할 거냐면요. 저기 9장 중개사 협회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협회는 중개사 사장님들 모임이죠. 근데 그 보면 사단법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인은 이제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그러고요. 재단법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재단법인. 무슨 재단법인. 이것은 재산을 모아서 만든 단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 재단법인 그러면 재산을 모아서 만든 단체고 사단법인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협회 같은 경우는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무슨 법인이라고 하셔야 돼요. 사단법인. 그래서 재단법인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개 구별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가주의다. 여기 보면 관청의 인가를 얻어내면 뭐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죠. 인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법인이 성립될 수 있어요. 인가 받고 그 다음에 법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행정관청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반드시 인가를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설립과 관련해서 보통 보면 뭐 인가주의도 있고 뭐 허가주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인가다 그러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요건 그러면 관청은 거기에 대해서 인가를 해주게 되면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이지. 그래서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준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가 내주게 되면 이제 관청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협회 설립할 때는 인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인가. 허가 받는 게 아니고 협회 설립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인가를 받는다.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53번 정관. 그 정관은 이제 그 사조직 그 조직 내부의 헌법 같은 겁니다. 내부 헌법. 그걸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단체나 법인이다 그러면 전부 다 뭘 만들어요? 정관을 만들어요. 이게 헌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단체나 법인에서 지켜야 될 것. 이렇게. 정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단체 법인은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들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고요. 그 다음에 협회가 하는 것 중에 이제 밑에 보시면 공제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아이고. 이 공제사업은 요 협회 회원업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원업소. 이렇게. 10시1방 이렇게. 개업 공인인증사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회원이 이제 개업 공인인증사 사장님들이죠.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 모인 돈에서 일 당한 회원한테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실제 회원한테 보상해 준다기보다는 그 회원의 손님들한테 보상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회원들이 서로 10시일반으로 돈 모았다가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상호부조 이렇게. 공제죠, 공제. 이러한 공제 사업은 영리 사업일까요? 비영리 사업일까요? 비영리 사업이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 협회는 이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놨어요. 운영위원회는 뭐 하는 데냐? 그러면 협회 공제 사업에 대해서 감시하는 거예요. 공제 사업을 갖다가 여기서 뭐 한다고요? 감시 감독. 공제 사업 할 때 협회가 공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비리가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기구가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이건 운영위원회 협회 내부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공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 두는 위원회인데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씩 두는데요. 그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자기들이 반장 선거하듯이 뽑습니다. 호선한다고 그래요, 이걸. 위원장, 부위원장. 이 운영위원회 위원은 몇 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가? 19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이다. 임기 2년 이렇게 되지.
임기는 2년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운영위원회, 뭐 이런 거보다는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협회입니다. 근데 협회가 하는 것 중에 공제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 분야입니다. 협회가 하는 것 중에서. 그 공제사업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협회 안에 있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뭘 들여다보는 데냐? 공제사업을 들여다보는 데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비리 못 저지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 행정처분입니다. 요 행정처분은 가만히 보면 요 관청이 있죠. 행정관청. 관청이라고 하시면 돼. 구청, 시청, 도청 이런 거예요. 관청이 어떤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반행위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위반행위 저지른 그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이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업무 정지도 행정처분이고 등록 취소도 행정처분이고 이런 것들이 다 행정처분이죠.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관청이 해요. 언제 합니까? 위반행위가 있을 때 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때립니다. 영업정지, 등록취소 이딴 것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법에 나오는 행정처분은 우리 사장님한테 하는 게 등록취소하고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한테 하는 게 등록취소나 업무정지고 자격취소나 자격정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하는 게 자격취소고 자격증 뺏는 거죠. 자격정지는 밑에 일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자격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취소, 지정을 자르는 거. 이 지정취소는 좀 어렵습니다. 거래정보망, 사업자에 대해서 지정을 취소하는 건데, 이런 취소, 끝에가 취소 이런 게 나와. 정지, 취소, 정지, 취소 이런 게 나오면 그게 뭐예요? 행정처분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각종 행정처분이 우리 법에 나오죠. 그 다음에 기속행위다, 재량행위다 그랬는데. 기속은 얽매인다. 기속은 얽매인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철자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얽매인다. 이렇게 씁니까? 자신이 없어요. 얽매인다. 리얼을 빼고 쓰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에 정한 효과. 이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취소 같은 거. 그런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표현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취소해야 된다. 이게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기속은 뭐예요? 해야 된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지. 반대로 재량행위는 뭡니까? 재량행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재량이에요. 재량. 재량. 이거 반대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어려운 말입니다.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그런데 이런 게 시험지에 나오진 않습니다. 교재는 나올 수 있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정지, 자격정지, 지정취소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자격취소, 그죠?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 등록취소는 두 개가 다 있습니다. 등록취소 중에서 필요적 등록취소는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등록취소 중에 임의적 등록취소 이것은 할 수 있답니다. 등록취소는 두 개가 있어요.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해야 된다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청문. 청문은 요거 예를 들어 취소하려고 했을 때 땡땡 취소 그때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겠네요. 자, 청문하고서 그 다음에 등록 취소나 무슨 취소 이거 합니다. 땡땡 취소는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청문을 거지. 청문은 들어봐준다, 들어봐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 들어봐주고 취소하는 거지. 청문.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그런 그 행정처분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지 같은 거 있잖아. 정지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 무슨 정지. 이 정지는 그 전에 뭐 들어봐준다 이런 게 없어도 돼요. 바로 정지 때리면 되는데. 취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때는 들어봐준다가 필요합니다. 의견을 직접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이렇게 취소를 할 적에는 전에 뭘 실시하도록 돼 있다? 청문.
그래서 야 빨리 얘기했으면 해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취소 때린다 뭐 이런 얘기죠. 행정벌입니다. 행정벌은 이런 말은 이제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교재에서.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행정벌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이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행정벌이다 그러면 그냥 뭐 하여간 행정적인 잘못 때문에 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안 나올 겁니다 이거. 근데 그 중에는 이렇게 징역 벌금처럼 형사처벌 받는 게 있고 징역 벌금, 질서벌이라고 해서 과태료 매기는 게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질서벌 이것도 잘 안 씁니다. 과태료 매기는 건데 과태료가 제일 약한 거, 그 다음에 벌금, 그 다음에 징역 이렇게. 요 정도 아시면 돼요. 이런 용어 안 나옵니다 사실은. 교재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써놓긴 했겠죠. 근데 나와버렸네. 행정형벌이 뭐라고요? 징역, 벌금 받는 거요? 왜요? 행정적인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징역이나 벌금 받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렇게 해놨죠. 행정상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행정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때리는, 과하는 형벌을 얘기한다. 주로 이제 징역 벌금이죠. 그래서 이제 형법에 나오는 형벌이 있고 이제 행정법에 나온 형벌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형벌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별건 없고요. 우리 중개사법에 나오는 행정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 요거 하나 있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이 좀 더 세죠. 아무래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보다. 양벌 규정은 별거 아니에요. 요 사람이 잘못을 했더니만 그 잘못을 하지도 않는 B라는 사람이 덩달아 잘못도 없는데도 같이 처벌을 받더라 이렇게. 근데 이 B는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이 사람 잘못하게 만든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이 없다고 했지만 동시에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직접적인 잘못 없지만 간접적인 잘못이 있다. 이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가? 감독을 잘못했다고요. 그런 뜻입니다. 감독 소홀 책임이요. 누구에 대해서? B가 A에 대해서. 그러니까 A하고 B 관계가 그렇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 사장님이고 직원이고 이런 관계. 그때 직원이 사고 치면 사장님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같이 벌 받는다. 대신 이때 사장님은 벌 받을 때 벌금으로만 받아요. 벌금. 요 밑에 종업원이나 직원은요. 징역 살 수도 있고 벌금 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뭐예요? 벌금으로만 받는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고 양벌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양벌 규정은 꽤 이제 의미 있습니다. 둘 다 벌 준다 생각하시면 돼. 여기가 잘못했더니 사장님도 같이 벌 준다 이런 거예요. 우리 중개사법으로 보면 50조에 있죠. 50조. 자, 행정 질서벌. 아이고 갈수록 태산입니다. 행정 질서벌 요건 그냥 그대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태료 매기는 거. 말이 더 어려워요. 뭐 장애를 초래했다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과태료가 이에 속한다 나왔잖아요. 과태료가 이에 속한다. 오 그래요? 예. 과태료가 여기에 속한다. 과태료 매긴다고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가해지는 금전벌이다. 아이고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렵고 과태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과태료를 질서벌이라고 해요. 질서 바로잡기 위해서 매기는 돈, 과태료. 이건 싸게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과태료 있고요. 그 위에 벌금 있고요. 그 위에 징역 있다. 이러고 끝이에요. 용어를 막 구별해서 막 이것저것 써놨지만 필요 없고요. 이 과태료 우리 저 중개사법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고 막 그렇습니다. 과징금요. 마지막입니다. 과징금은 어떤 거냐면요.
A라는 사람이 법을 위반했어요. 법을 안 지키니까요. 그 바람에 이 사람이 이득을 봤을 거 아닙니까? 어?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이득을 봤어. 세금을 갖다가 다 안 냈든지 아니면 이득을 본 게 있죠. 그 이득 본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야, 또 이득 받네 법 안 지켜갖고 이득 내놔 이렇게 하는 게 국가에서 물리는 게 뭐예요? 과징금이에요. 돈 물리는 거 돈. 과징금 1억 부과했다 뭐 이런 거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만히 보면 법 위반 행위가 전제가 됩니다. 일단 이것도. 그 다음에 이득을 봤어. 이득. 법을 어겨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득을 뺏는 조치입니다. 금전적인 제재다. 뺏는 거다. 그래서 과태료하고 유사하지만 과징금은 그 불법 이득을 뺏는 거고요. 과태료는 이득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법 위반 행위를 했고 그게 좀 경미하니까 어쨌든 과태료 5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매긴다는 겁니다. 이득을 뺏는 게 아니고. 근데 이 과징금은 이득을 뺏는 조치예요. 이득을 뺏는 거.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돈 무는 거죠. 우리 법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특히 명의시탕에서 과징금 얘기 나와요. 우리 중개사법은 없는데. 중개사법은 과태료 얘기가 나오죠. 과태료는 이득을 받냐 안 따져요. 법을 어겼어. 어긴 정도가 크냐 적냐에 따라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과태료 매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과징금은 이득 본 게 있어야 됩니다. 법을 위반해서 이득 본 게 있어야 되겠다. 이걸 과징금 매긴다. 요건 이제 실명법, 명의시탁에서 이제 나옵니다. 여기는 같이 나와 있긴 한데 중개사 법령에는 나온 내용은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1편 중개사 법령 용어의 정의 알아봤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시작하실 텐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끈기를 가지시고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 용어 같은 것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익숙해져가지고 여러분도 그 용어를 쓰고 있으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힘들고 그러시지만 조금 견디시면 또 그거 고개를 또 넘어가게 됩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